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오늘 인사드렸는데 4월 17일 찐시향을 통해서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 사정이 100%는 아니라서 조금은 좀 매끄럽지 않은 방송이 될 수 있는데 대신에 내용으로 아주 양질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가 라이브 때 살펴볼 때보다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좀 특징적으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철강주, 원전주들이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물론 시총상위주 같은 경우도 올랐지만은 이런 시총상위주보다는 개별주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별주들은 이벤트, 즉 일정에 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간이라든지 월간 단위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일정을 짚고 갈 거고요. 이제 매매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관점에서 사야 될 종목, 팔아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주간 단위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체적인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려요.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종목, 그 다음에 업종이 모여서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과 비슷하게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늘 지수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 지수를 본다 라고 해서 짧은 흐름, 일봉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보다는 큰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라고 하면 뭐냐면 방향성이죠.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점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이 중기 추세 위에 지수가 한착하고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예요. 그 점을 놓고 지금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또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과한 흐름이라고 하면 이평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짧게는 단기평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좀 크게는 60일 이평 이 정도의 이격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평과 이격이 커졌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이 수렴하는, 즉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세가 좀 둔화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좀 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지수는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된다 했던 중기 추세 위에 지수는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을 지지를 하면서 한번 이탈은 했지만은 우리가 단기 이평의 이탈 같은 경우는 3에서 5거래일 정도 내에 이 부분을 커버하면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단기 이평을 훼손하지 않고 거래소 지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우선은 거래소 지수는 상승 추세의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은 넘어가고요. 이 탄력성을 우선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 지수를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탄력도가 더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수는 물론 우리나라는 시총 가중 방식이긴 하지만 지수는 종목이 더해져서 업종이 되는 거고 이게 더해져서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의 추세를 지수를 통해서 보는 거고, 이런 기술적 분석의 숲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나무들을 또 나눠서 보는 겁니다. 거래소랑은 또 다르게 더 탄력적이죠. 이렇게 5일선 이탈을 했다가
이 기준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커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추세 강화가 나타났어요. 중뒤 추세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비록 우리가 절대 지수는 9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종목들을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더라도 아직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게 과연 언제 주식을 줄이느냐, 이 상승 추세의 상황에서는 언제 주식을 줄이느냐라고 하는 점이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매크로 변수의 발생입니다. 매크로 변수의 발생으로 이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5거래일 내 평균 거래량보다 대량 거래가 50% 이상 더 터져주면서 이렇게 단기평을 한 번만에 훼손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우선은 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먼저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한 번에 주식을 전부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런 데서 관찰한 것처럼 3에서 5거래일 내에 이 부분을 커버하는지, 여기에서 커버를 못한다고 하면 이제 주식 비중은, 현금 비중을 한 30% 더 늘려주고 50% 늘려주고, 이 변수가 해소 안 되면은 먼저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변수 또는 그 글로벌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동조하가 높은 거는 다우 나스닥 지수죠. 중국 쪽보다는. 이쪽이 대량 거래 발생으로 추세선을 이탈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시총 상위 쪽이 먼저 지수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밀릴 때가 있어요. 즉 지수가 1에서 2% 빠지는데 시총 상위가 3에서 6%, 많게는 10% 이렇게 빠지는 날이 주식 비중을 먼저 줄이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거래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먼저 보고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특징주까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짚고 가냐면, 우선 자,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시총 상위를 놓고 그냥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상위 안에서 몰렸던 업종의 거래 대금, 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쏠렸는지 평균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개별주 같은 경우에 특징주들, 뭐 물론 뉴스가 나온 종목들도 있겠고 한데, 이게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만은 52주 신고가, 신저가 되는 시장, 즉 추세 상승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특히 신고가 같은 경우에 매매가 조금 더 먹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 추세를 돌파한 신고가는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눌림을 줄 때, 즉 만약에 밴드, 이평, 이 상단으로 주가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시장이 좋아서 간다고 해서 막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눌림, 그런 구간을 잡아서 이제 가면은 최근 시장은 수익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100%는 아닌데 맞는 시장이 있고 안 맞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신고가의 매매는 형태가 변하기는 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눌림이 나타났을 때 붙으면 수익과 가깝게 흘러가는 그런 시장이기에 신고가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특징 흐름을 살펴보고 갈게요. 시총 상위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이브 때도 맨 처음 우리 참여하는 8.15 가족분들께 인사드리고 나서 수급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을 늘 짚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지수가 안 빠지니까 이렇게 밑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자는 플러스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거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뭐 홀딩스는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철강의 생산 같은 경우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대표적인 철강주 여기에 플러스 됐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영향이 있는 거죠, 리튬. 그다음에 나머지 포스코 그룹 주들이 함께 다 강했어요. 그냥 동반 수급의 상승. 그다음에 쫙 시총 상위를 보기보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결들이 나와요. 지수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강했던 거, 대표적으로 1% 이상 상승이 나타난 걸 보면 뭐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퓨체엠,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HMM 뭐 매각의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 짚고 갔던 포스코 홀딩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 그 다음에 좀 주가, 절대 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이 정도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소 종목을 볼 때는 시장의 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지수를 볼 때 상대적인 탄력도가 강했던 거는 코스닥 시장인 거죠. 코스피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맞물려 있는 게 시장의 결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거래소는 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부침이 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이쪽 종목으로 지금은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열어보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도 다뤘었는데, 첫 번째 오일선 이탈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일선 커버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에서 기술적인 대응은 50% 매도. 왜 이게 50% 매도의 기준이냐고 하면은, 다음 날에 이 저가 같은 경우를 지지를 해주고 출발하면은 다시 오일선 안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저항을 받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0% 매도하고 저항에서 음봉을 받아버리면 또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때 보면은 이 저점 대비해서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고, 종가는 오일선 근처로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더 수반이 됐죠. 그러면 이 거래를 커버하는 가격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 종가는 이때 가격대보다는 위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는 오일선의 커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보합 또는 여타 종목, 특히 뭐 반대급부, 반도체가 조정 나온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좀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자, 차트에 대해서 당연히 후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래량과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후행성이 있지만은 이 후행성을 가깝게 선행적으로 땡겨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차트에 답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근간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은 기업 실적이 돼야 되죠. 모든 중심은 실적. 그 다음에 앞단의 업종의 성장.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거래대금. 이 박자가 맞춰져야지 요 후행을 선행으로 땡겨올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세 다시금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록 오늘 장 마감을 하고 임원의 소폭 주식 매도 공시가 있었는데 그 비중은 크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전고점 다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급과
거래대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특징 종목들을 봅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들 DX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엠텍이 15%,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5%, 여기에 더해져서 넥슨 게임즈가 좀 특이했죠.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 그러면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게임 업종이 전체 다 강한 건 아니었어요. 업종이 강하지 않다. 그런데 이 종목만 강하거든요. 이렇게 거래 수반하고 한 번 더 거래,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 오늘 갭 띄우고 밴드 상단까지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개별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게임주는 뭐 신규 게임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어떤 요소가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넥슨 게임즈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업종이 함께 강할 때, 만약에 게임 업종이 같이 강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 매매할 것은 주가가 제일 강했던 곳, 왜냐면 지금은 주가가 제일 강했던 곳에서 지수를 대입해보면 상승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신고가의 매매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결에 따라서 업종이나 종목을 대응을 하는 법, 끝까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한 흐름은 없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왔었고, 근데 자, 요 포인트예요. 우리가 시장이 한번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업종도 같이 밀렸단 말이죠. 밀렸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안 밀려주는데,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다른 업종도 이제 같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소는 키도 맞추고. 그러면 이 시장은 밖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고, 비록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종가까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장의 최근의 수급의 키는 개인 기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볼 때도 예전에는 개인 수급이 몰리면 뭐 종목들이 뭐 꼭지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의 시장의 키는 이쪽이 몰리는 수급이기도 해요. 언제나 변합니다. 언제나 변하는데 지금 시장은 요 수급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수급의 포인트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요 정도로 보고, 포스코 그룹주 철강주는 언급을 드렸어요. 철강 핵심은 중국.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생산량을 조절,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가 나오고 금요일 시장에 시간 외로 종목들이 강했죠. 장중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소형 철강주가 크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로 이쪽이 탄력적으로 한번 붙어졌고,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단발입니다. 단발. 왜냐하면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한 9%, 갭이 뜬다라고 하면 하루에도 뭐 20%가 되는 거죠. 이 종목 하루 이틀 만에 20%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거죠. 재료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자, 조절을 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뭐냐면 철강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 다음에 마진을 가장 잘 발생시킨 그룹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짚고 갔었습니다. 한정기술 대표적으로. 자, 한정기술은 거의 종가 고가입니다. 그러면 주기기 쪽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종가 고가. BHI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죠. 왜냐면 미리 이렇게 좀 올라온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고 갈게요. 한 번 더 짚고 가는 겁니다. 라이브를 안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원전입니다.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수주예요. 요게 돼야지 주가가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수주 다른 나라가 가지고 갔다라고 해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비탄력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야지 이 주가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때 어디가 중심이 되냐? 당연히 한수원 컨소시엄. 자, 여기 입찰을 따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볼 때 가장 먼저 수주를 했을 때 매출이 증대되는 쪽. 자, 이 순서죠. 자, 설계하는 기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핵심 기기들, 주기기 파트, 보조기기 파트 이쪽 맨 처음 이쪽을 보는 거고요. 여기 컨소시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전기술. 이쪽이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이 이제 BHI. 자, 여기에 대해서 한전기술은 내일 고가를 한 번 더 펼쳐요. 고가를 한 번 더 간 다음에 이제 뒤에 테마주들이 또 가는 겁니다. 원전 테마, 뭐 우리기술, 그다음에 뭐 에너토크, 뭐 보성파워텍 요런 쪽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오늘 움직였지만 얘가 우선은 키가 됐고 올라줘야지 나머지 쪽도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어느 수준인가 그걸 지우고 그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한전기술로전 해소된 부분이 그 웨스팅하우스와 이슈죠.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원래는 계약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구체화된 언론화가 된 거죠. 언론화. 부분 해소되면 좀 발목을 잡던 해외 수주가 이제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게 주가는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한 차례 수주가 나오면은 뭐 정고점 이런 쪽도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을 열고 좀 원전주들은 가격의 추이가 많이 달라졌다.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나와도 바로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된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을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일정을 짚고 가는 이유는 펜을 조금 바꿔서 굵기를 45 한번 써보고 네, 좋습니다. 일정을 짚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게 우선 자, 일정이 되는 장이 있고 안 되는 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지웁니다. 이게 아니고 얘로 일정이 되는 장이 있고 안 되는 장이 있습니다. 자, 개별주장이 안 될 때 시총 상위로 자금이 몰려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시총 상위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 지수 거래소 지수의 신고 또는 종목들의 낙폭과대 그럴 때는 일정이 잘 먹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의 시장보다 개별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일정들은 꼭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일정을 체크할 때는 글로벌의 일정, 크게 뭐 주간 일정, 그다음에 주요 일정 이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좀
업종별로 주요 일정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요렇게 요 파트가 가장 중심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4월 같은 경우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차이나 베이징 모터쇼가 있습니다. 이게 4월 21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글자가 이게 너무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노트 글자는 그래도 잘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정상회담이 5월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픈 AI 관련해서 그 CEO 같은 경우 컨퍼런스가 5월에서 6월 사이, 요렇게 크게 가깝게 글로벌 이벤트 좀 5월, 6월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보면 여기에는 뭐 2차 전지죠. 또 모터쇼 한다 해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요렇게 2차 전지 쪽에 주목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정책 관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맨탄 핵심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뭐 여기 또한 원전, 2차 전지, 반도체까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챗 GPT. 특히 챗 GP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죠. 왜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가깝게 이쪽은 실적이 비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주요 일정들을 한번 쫙 보고 갑니다. 큰 그림으로. 그러면 공통적인 게 2차 전지. 끝나지 않았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요렇게 우선 겹쳐질 수 있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는. 그러면 업종을 이렇게 딱 놓고 가는 겁니다. 딱 놓고 이제 보는 거죠. 지우고. 그러면 업종별의 주요 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업종으로 내용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자, 오늘 뉴스가 한 차례 다뤄진 게 개별주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 국토교통부 이런 쪽은 운송과 관련된 부분의 법 제정, 그런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UAM 관련해서 오늘 뉴스로도 머리와 손이 다르게 흘러가네요. 자,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정책이 있었죠. 그러면 이쪽은 뭐 법 제정이 있다. 그러면 또 빠져있는 테마주들이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들을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있는 거는 하나시스템. 뭐 하나그룹주들은 뭐 또 비슷하게 연관이 있죠.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근데 대형주들은 이런 일정의 반응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마주들이랑 연결을 해보는 거죠. 과거에는 뭐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요. 이 종목을 매매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을 때 개별주는 반응을 할 수 있고, 특히 빠져있는 개별주가 더 반응을 탄력적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이 있는 거죠. 그냥 종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벨셀 이런 종목이 있죠. 이쪽은 근데 조금 회사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주요 일정들을 보면 또 스페이스X가 있었죠.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시장
스타링크. 오늘 여기에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통신 3사랑 제휴 아니, 통신 3사랑 제휴를 하자는 점.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최근에 이 통신주들이 또 조정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 3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고한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고 좀 과점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근데 이 과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은 물론 좀 개별적인 기업 이슈도 있었지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과점에 대한 이슈는 좀 덜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신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이 부각된다면 우리가 이쪽의 핵심은 뭐냐면 저궤도 안테나입니다. 저궤도 위성이죠. 안테나 또한 그렇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시세가 낮는지 안 낮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종목들은 시세가 대부분 나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는 거죠. 매매는 급하게는 안 붙고. 인텔리안 테크. 시세로는 제일 강했던 건 AP위성. 그 다음에 세트리가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다른 쪽들 한번 또 봅니다. 4월에 또 일정이 우리가 보잉 같은 경우는 그 항공우주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특정 업체들을 방문을 할 때 그때 우주항공주들이 강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잉 같은 경우가 공급망 회의를 4월 중에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요 일정을 체크를 해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또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자, 일정을 놓고 볼 때 포인트는 1. 재료 무게 파악입니다. 이 재료 무게 같은 경우는 자, 선행되어야 될 게 정책. 없던 정책이든 법안이 나타나든 그런 점이 나타나주면 무게는 또 강해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대기업, 핵심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방문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투자까지 더해주면 파워가 이제 극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재료 무게가 이제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의 개최한다. 그런데 좀 애매하게 여기에 대해서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논의만 한다. 그러면 재료 무게는 논의 이런 것만 된다면 재료 무게는 약합니다. 그러면 종목들 시세는 닿다가 그냥 꺼지는 겁니다. 일정의 파악은 재료 무게. 그리고 나서 자,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일정 그대로 원초적으로 보면 스케줄인 거죠. 만약에 25일을 예로 들고 뭐 회의나 아니면 협상이 개최가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막 해당되는 업종 또는 종목들이 주가가 한 30에서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되는 시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주가의 고점이 되죠. 주가 고점. 요 정도로 올랐을 때는 대부분 주가 고점이 됩니다. 일정에 대한 매매를 대입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일정에 대한 매매를 대입을 해볼 때는 자, 재료 무게 스케줄 파악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자, 전량 매도보다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부담 없을 만큼 50%를 해준다. 아니면 수익분만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일정 매매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또 추가로 한번 보고, 최근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같은 경우는 4월 26일 쪽 미국 방문에 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자, 국빈 방문은 일정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업종들이 언제나 시세들이 한 번씩 나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항공우주, 2차전지도 그렇죠.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더하기 위해서 기가팩토리도 다뤄지겠죠.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이 이때 갔을 때 구체화된 정책이 나온다, 협업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호 투자, 우리가 상호 투자를 한다 이렇게보다는 몇 년간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런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은 시세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인트들을 체크하고 계실 필요가, 이쪽은 어차피 두리뭉실하게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황,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구제를 해주는 입장은 아닌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 정도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쪽은 테마로 받는다, 아니면 일정으로 받는다, 그렇기보다 가장 주가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업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키로 넣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 주요 일정은 모닝 때도 체크를 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제가 12시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은 업데이트 요인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일정은 하고 넘어가고, 지금 매매 관점에서 사야 될 종목, 팔아야 될 종목을 뒤로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관점 한번 풀어서 봅니다. 자, 매매란 전제를 뒀어요. 자, 매매라는 전제. 여기는 투자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데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는 우리가 업종 내에 종목을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기간을 투여해서 들고 갈 만한 타이밍에 잡아서 시간을 투여하는 겁니다. 이쪽이 교집합인 거죠. 교집합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 매매한다라고 안 하잖아요. 예. 시간, 그래서 장기 투자, 중기 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투자란 개념은 잘 안 써요. 단기 매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단기 매매. 자, 이건 뭐냐면, 자, 종목은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업종 내에 종목의 실적 또는 이벤트입니다. 아니면 가격의 타이밍 또한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쪽이 하나라도 부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요렇게 좀 더 심플해지죠. 매매. 그러면 위에서 사도 살 수 있습니다. 떠 있는 종목을 안 본다, 그게 아니라 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료 무게가 세고 이벤트 같은 경우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기준이 되면 얘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이게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또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자, 매매의 기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매매 기준은, 자, 이격이 과한 종목은, 자, 이격이라 하면은 이평과 우리 가격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격이 과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이 수렴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평이 있어요. 종목 가격이 이렇게,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갭이 갑자기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갭을 더 띄울 만한 요인들,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 30%는 붙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게가 약하면 여기에서는 이거는 한 3% 정도만 우선 붙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멀어도 한 5거래일 내 또는 다음 거래일 바로 한번 수렴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격이 과한 종목은 확실히 기준의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점이겠고요. 비중 조절.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떠있는 종목은 이평에 붙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평에 붙을 때 매매 관점. 예, 요거의 공통점을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단기 이평이 이탈한 종목은 그래서 3에서 5거래일 이내로 커버가 될 때, 또는 아까 예를 들었었잖아요. 에코 비행 기준의 매매 접근, 매매 접근을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그래도 요렇게 단기 이평 3, 5개월 내에 커버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요런 거 지향할 부분과 우리가 선택할 부분을 딱 기준을 놓고 살펴보면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흘러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HTS로 가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매주 월요일 시간에 라이브를 통해서 포트에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Q&A를 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해서 채택을 하는데 오늘 한정 기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급하게 가서 조정이 오늘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 내 고가입니다. 신고가 매매를 대입을 해봤을 때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면 이때 고려를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이 정도의 무게, 현재 가격 상황, 일단 밴드 상단까지 끌어올려 놨고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 번은 이 14%에서 한 3%는 눌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 밴드, 얘 이평이 요렇게 우선은 좁혀지는 겁니다. 요런 가격의 조정이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이런 가격의 조정 또는 이 밴드 상단에 붙을 때 그러면 기술적인 타이밍까지 같이 본 거죠. 신고가에서 매매를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정 기술을 통해서 짚고 갔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종목도 많이 다뤘었죠. 자,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봐야 될 때 타이밍은 우리가 그 점을 짚고 갔었죠. 중국의 패키지 관광 또는 이제 월별 입국자 수 데이터가 올라올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도 주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월별 입국자 수. 근데 우리 월별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에 대한 폭이 커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점도 고려를 한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약했죠. 우리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약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면세.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는 빠질 때는 사주는 거고 안 빠질 겁니다. 왜냐면 이 숫자가 이쪽을 통해서 이제는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만약에 유입된다면은 3, 4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딱딱딱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반응이 뭐냐? 우리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저가항공 있었죠. 이쪽은 일본 노선의 회복이 먼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신고가가 났죠. 그런데 이쪽보다 위가 더 열려있는 쪽, 이 다음 리오프닝이 뭐 연세나 이쪽이었다 보니 좀 매도를 하고 우선은 간 겁니다. 간 건데 이제는 그러면 저가항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니어를 예로 듭니다.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중기 추세 안착 이탈했다가 상거래일 내에 안착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뭐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반등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첫 반등. 거래 최근에 한 달 내 최고 거래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봐서도 우선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상승은 뭐냐면 추측을 해보는 거죠. 1분기에 실적 예상치가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먼저 매수를 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연결해서 수급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종목 정리할 때. 수급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먼저 최근 3월 24일 이후로 수급을 보면 계속 이탈만 나오다가 오늘 이쪽 좀 빠른 주체 매수가 나왔고 그러면 이쪽 주체가 우선은 오늘의 키 수급인 거죠. 이쪽을 당겨놓은 주체. 그러면 이 수급이 연속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까지 이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진에어만의 상승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나머지 종목은 안 봤지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T-웨이 우리가 포트에 편입할 종목으로 짚고 갔었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쪽 또한 먼저 이쪽은 좀 땡기고 있었는데 오늘의 핵심 지금은 이쪽이 시세를 땡겨놨고 그러면 다음 거래일 또 이게 이어지는지 키수급 같은 경우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본 종목을 말씀드려보면 원전 한전기술 그 다음에 저가항공 두 종목 봤고 그 다음에 면세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요쪽 같은 경우가 우선은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팔아야 되는 종목은 지금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 실렸지만은 아직 한 번 더 이평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 보니 코스닥도 오늘은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고 지주사들이 좀 약하긴 해. 최근에 LG 이벤트 있었고 뭐 SK 그냥 크게 시장에서 주목 없으니까 이 정도고 뭐 롯데케미칼도 중기 추세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종목들 컨디션을 보면 뭐 지금은 크게 급하게 종목들을 막 팔 시점은 아니다 라는 점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관점에서 팔아야 될 종목은 크게 없고 사야 될 종목 같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 장 그러면 이런 장은 시장이 되는 장인 겁니다. 그렇게 시장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주간 단위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라이브 시간에서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주 1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매매한 종목들은 없어요. 제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이 말로는 어떻게 매매하면 된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업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드린 말인데, 말로 하는 사람은 결과로 하는 사람한테 죽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말씀드린 부분에 그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5일선 안착 전에 금요일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매매를 한 거고요. 오늘 지내어 동일합니다. 접근한 부분. 예. 그 시세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급 주체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제 기준에서 거래량과 여기에 더해진 가격 흐름이 부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첫 시세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편입을 하고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는 담지 않았지만은 월별 데이터를 봤을 때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좋았어요. 이쪽은 월별로 데이터를 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으면 이런 쪽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매매의 관점과 투자의 관점은 또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 투자의 관점 같은 경우의 시각은 뭐 요런 쪽, 그 다음에 JIP 역시 그렇고, 케어젠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일단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고, 나머지는 매매의 관점으로 우선은 매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차하면 이 종목들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한 거는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은 언제 매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내가 매수할 때 시각이 훼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매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하락을 할 만큼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우선 주식 비중을 대부분 줄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도 줄이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고, 이 또한 그런 게 안 나타났기에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고, 주간 단위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아까 매매 관점에서 사야 될 종목과 함께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종목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노트를 다시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2차 전지의 고점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점 논쟁 굳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해도 된다 라는 점이 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빠져있는 종목들 안에서 일정의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주가 먹어주는 장이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섣불리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매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수도 추세가 살아있는데 인버스를 산다거나, 종목에 대해서 뭐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노라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짚고 갔습니다. 짚고 갔고, 한 50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라이브는 매일 하니까 좀 더 생생하게 라이브를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12시 라이브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진시한 시간을 통해서도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라이브에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8.15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기운과 함께 많은 수익 보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향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향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향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